내가 농어촌 주택 할 때요, 주로 이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주로 뭐 얘기한다 그러면요, 그동안에 쭉 농어촌 주택의 과세, 주택 수에 포함하는 요걸 얘기했는데, 오늘은 네 가지를 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5종, 1종이 아니고, 종전에는 제가 1종만 했는데, 여기 아니고 1종이 아니고, 그죠? 5종을 지금 얘기합니다. 5종.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저한테 한번 연락 온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예로 한 15년 전에 샀는데, 사가지고 한 5년간 있다가 저게 시골로 왔어요. 시골로 왔고, 예로 농지 300평 하고 조그마한 주택 기농을 하기 위해서 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시골 오고 난 뒤에 아파트를 파는데 세금이 한 3억 가까이 나왔어요.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는 기농에 해당되면 또 주택수에 안 들어갑니다. 우리 시골 이 주택들은.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빠는 거였어요. 그거를 우리 기농주택.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속주택, 인농주택, 기농주택이 있고요. 농어촌 주택. 지금까지 주로 요것만 얘기했거든요. 요거 말고 고향주택도 있어요. 고향주택.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면은 서울의 경기도의 아파트를 팔 때 요거 가지고 시비를 안 건다. 요거는 아예 없는 거로 보니까. 주택수에서. 지금까지 우리 농어촌 주택에는 주택수 포함 안 된다겠죠? 그것처럼 요거 나머지 4개도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설명을 시간이 했는데 오늘 조금 상세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주택의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뺀다, 제외한다. 그죠? 일반 주택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요 원주입니다. 18에 4927 한번 보겠습니다. 원주는 그러면 해당이 되느냐 봅니다. 자, 봅니다. 18에 4927. 자, 원주에 주택이 하나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와가지고 땅은 원주인데 주택이 140평의 주택이 나왔습니다. 자, 요직입니다. 여기인데 주택이 그런대로 집이 뭐 깨끗하게 보입니다. 자, 얘는 매각 제외. 알겠죠? 매각 제외입니다. 자, 이래갖고 집이 이렇게 이제 쭉 나왔어요. 나왔는데 땅을 보니까 요 땅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주택이 있죠? 자, 여기 나왔는데, 요게 이제, 예로 원주시, 평장리, 우리 창원것도 뭐, 창원시, 구산면 석공리 이런 겁니다. 구산면 석공리에 있는 주택인데,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다. 자, 이런 거는 우리 촌집을 보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은 안 됩니다. 도시지역이 뭐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뭐 농림지역, 자연환경 있죠. 그거는 상관없어요. 계획관리인데 땅이 보통은 200평을 넘으면 좋지 않습니다. 200평 안 넘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2억이 하면 괜찮죠. 근데 요것도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34%가 떨어진 거 보니까 제 느낌에는 주택연금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딱 들죠. 그죠? 아주 많이 떨어졌습니다. 33%짜리 주택입니다. 그럼 여기에 5천만 원 세입자가 돈을 받나 안 받나 그런 것은 날짜가 이 날짜보다 빠르니까 내가 볼 때는 배당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상 그거는 임차인에서 뭐 본다고요? 예상 배당표를 보면 되죠. 그럼 요 보니까 밑에 보니까 5천만 원 임차인이 받죠. 그럼 문제도 없죠. 그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큰 뭐 문제 없이 이제 움직일 것 같는데, 그럼 요런 거를 예로 서울 사람이 요 샀을 때, 강원도 요 주택을 샀을 때 여기에 이제 예로 서울 아파트가 몇 억 올랐어요. 예로 한 5억 올랐어요. 그래갖고 세금을 2억 매길 때 이거는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거창구입니다. 거창도 주택이 19에 799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이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창도 보니까 주택이 땅이 89평이고, 그죠? 건물이 65평이고 1억 3천이 5,300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금액이 2억이 하고 땅도 200평 이내 들어가기 때문에 참 우리 시골에 그죠? 가격이 참 쌉니다. 그죠? 가격이 땅은 이렇게 생겼고, 자, 여기서 기억 니은 띠글 이건 뭡니까 이런 거는?
미등기죠, 미등기. 미등기고 본등기고, 그죠? 땅이고 건물이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샀을 때 농어촌 주택에 들어가느냐? 자, 그 창을 보니까 요것도 계획관리죠. 뭐 괜찮다, 그죠? 괜찮고 물건도 내가 보니까 뭐 적정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좋은 뭐 어디 전원주택 하나 서재야 하나 봐둬라 그러면 이런 거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죠? 서울에.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큰 뭐 채무자의 모 해당 공기에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런 거를 그 창고를 살 때 여기 보면요.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의 155조를 보니까 국내에 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서 일시적으로 이주택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은 변.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래요. 여러분 아파트나 가 있어요. 여러 창원에 가 있는데 경매학원에 왔어요. 경매를 배우다 보니까 절반 이상 떨어진 게 있어가지고 낙찰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받는 시점이 두 개 다 비과세를 가려고 하면요. 옛날에 내가 갖고 있는 창원 아파트하고 낙찰받아 이전한 아파트가 1년 이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일단 1년을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고 그 다음에 낙찰받 자금을 치렀어요. 김매 낙찰로 아파트 하나 더 받았어요. 그럼 두 개가 됐죠. 자, 그런데 1번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 됩니다. 선입선출법이니까. 자, 우리 수강생 전화 한번 입이 툭 뛰어나왔어 학원에. 왜 왔더니 했더니 아이고 원장님 아파트 팔아고 한 2천만 원 세금 물었대요. 얼마 버리는데 5천만 원 버리는데 2천만 원 물었대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야. 야 5천 버렸어 2천만 원 묻으면 됐지 뭐 기분 나쁘다 했더니 원장님이 2번 주택을 너가 팔아라 소리 안 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자기는 2번 김연아 받은 거를 두 개 다 비과세 된 줄 알고 바로 팔았더니 세금을 내라. 그래서 내가 자 지금 다시 합니다. 선입선출법일 때만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뒤에 거를 먼저 팔면 안 됩니다. 그건 세금 내놔야 돼요. 자 그래서 1년 뒤에 사가지고 자 1년 뒤에 낙찰 받았어요. 잔금 치렀어요. 그러면은 1번 주택은 자 내가 잔금을 김매낙찰 잔금을 치렀으니까 몇 년 뒤에 이내 팔아야 됩니까? 비과세 하려고 하면 3년 이내죠. 자 그럼 오늘 경매낙찰된 요거는 잔금을 치렀으니까 몇 년 지나야 또 비과세가 됩니까? 2년. 자 이해갑니까? 머리 정리됐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한 세대가 있을 때는 무조건 2년만 지나면 비과세 갑니다. 무주택자에서 상관없는데 대부분이 2주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선입선출법이다. 먼저 산 거를 먼저 파는데 뒤에 사는 거는 자고자 1년이 벗어난다 말이 되죠. 벗어나고 그래서 여기서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경매낙찰을 받고 말이 되죠. 그러면 경매낙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옛날 구닥다리 집은 3년 이내에 팔 때는 종전 구닥다리 집은 비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니까 기농주택이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해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러면 이제 얘도 딱 모습 박아놨죠. 한 200평 이내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농주택 사람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저한테 이런 거예요. 서울 아파트를 먼저 구입하고 그 후에 기농주택 예로 남해군에 기농주택을 하나 매입을 해서 최근에 매도했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팔았는데 세금을 3억 들어가더라.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 사람은 기농주택에 해당이 돼요. 예를 들었습니다. 98년도에 남해군의 세대원 전원이 이주를 하고 전입 중인데 2주택으로 봐서 1억 8천 양도세 과세한다 그런 거는 안 맞다. 자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93년도에 상도동의 아파트 취득하고 5년 지나서 남해군의 가족들이 300평 이상 농지를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했는데 전부 다 이주를 해서 잘 살고 있는데 기농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5억에 팔았고 양도소득세를 3억을 예로 연말까지 내라 하더라. 이럴 때 기농주택을 봐서 서울 아파트 파는 것은 비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촌집은 기농주택입니다. 자 그래서 요 5종을 2015년 1월 1일 기준에 여기 옛날 LBA
경제연구소의 그 김점수 소장에 거기에 심동섭 전무가 우리 세무에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써난 건데 내가 이게 2015년도 한 5년 전기라서 내가 좀 세급판을 하나 돌이켜도 아직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내가 아는 내용에서는 요겁니다. 기농주택에서는 2003년도부터 해당이 되는데 2017년 연말 아니고 이게 3년마다 계속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꺼놨어요. 2020년 요거도 2020년이고 그 다음에 땅은 660인데 건물은 제가 꺼난 것은 요거는 2017년도에 건물은 이 삭제가 됐습니다. 면적이 삭제되기 때문에 꺼놨어요. 그럼 요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여기서 크게 바뀐 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봅니다. 아까 기농주택 했죠. 상속주택, 인농주택도 있지만은 자 기농주택 봅니다. 기농주택이 되려면은 어떤 조건이 있느냐?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업이다. 도시지역 밖이다. 읍면적인데 도시지역 밖이다 하는 것은 이겁니다. 예로 촌동네로 왔는데 지방 왔는데 제1종 일반 주거지이더라. 이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 있죠? 그런 거는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대지 면적이 200평 이내고 그죠? 농지 소재지 하고 연접되는데 집을 사야 된다. 뭐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연고지 소재 주택을 300평 이상 농지와 함께 취득을 해야 기농주택으로 보겠다. 이런 단서가 있어요.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최대 전원이 이사야 된다. 이것도 단서입니다. 기농에서 3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은다. 이래야 기농주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건 농어촌 주택은 제가 많이 했는데 요것도 보면은 농어촌 주택도요. 읍면지역으로 하되 다음 지역은 안다. 그럼 수도권, 도시지역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도시지역. 자, 그거 조심해야 되겠고요. 면적은 제한 없습니다. 땅만 220평, 200평 이내고요. 2억 이하 낙찰가 막 고리 들어오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고양주택이 뭐냐 그러면은 이 고양주택은 요것도 이 비과세 우리 주택 수요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도 빠지는데 요거는 옛날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경우 저 같으면은 마사이다. 마산에 옛날에 어릴 때부터 10년 이상 있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마산은 되느냐? 제가 참 마산은 또 안 돼요. 자, 보니까 경남에서는 밀양, 사천, 진해, 통영 요 정도만 됩니다. 아시겠어요? 밀양, 사천, 옛날에 진해구, 지금 진해구 있죠? 진해시 막 요런데 이제 해당되는 거. 예로 김제, 계룡, 영주 뭐 요런데 한 26개 도시 지역만 고양 주택에 들어가서 주택세에 안 들어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죠? 중요한 얘기예요. 지난번에 수강생이 아파트를 200동 거를 분당에 사가지고 1억 7천을 버렸어요. 버렸는데 세금을 4,700 내려. 대구에서 세무사 세군데에서. 그래서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그 친구는 1번 주택을 사고 2번 주택을 사고 1번을 파는 건 좋은데 중간에 한산도에 저하고 8분의 1 별장 하나 샀어요. 조그마한 거. 8번. 그게 이제 세주택이다 이래가지고 대구에서 세무사가 세 군데에서 전부 다 4,700만 원 양도세 내야 된다.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그래 오가지고 내가 무슨 소리냐? 안 내야 된다. 왜냐 그러면은 1번하고 2번하고 중간에 한산도에 별장을 8분의 1 지분이 있더라도 요거는 주택수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없다. 1번을 먼저 팔았으니까 문제없다 해갖고 그때 4,700을 버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사님들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다. 농어촌 주택 이런 데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보니까. 자, 또 봅니다.